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뭐,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저기 제 유튜버의 닉네임은 방랑화사까지입니다. 예,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하수바둑 하면서 그래도 저를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둑을 좀 두다 보니까 이제 하수바둑이라는 좀 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저는 정치적 얘기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다 호불호가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고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굉장히 그를 혐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는 서로에게 좀 금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다 각자 보수를 지지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다 그러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저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보다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예. 저도 나이가 지금 65세니까 거의 이제 노구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노구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텐트도 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노구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어떤 생명체로서 힘도 없습니다. 예. 힘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은 또 아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힘도 없고 노구라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숨만 쉬다가 그냥 저 세상 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을 이렇게 완전히 까발리는데, 저는 윤정부의 성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본인의 뜻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많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권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포스트 또 보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너무 저는 화가 나고 싫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면서도 문재인을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문재인의 그런 프레임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네. 정치라는 것은 자와 우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은 아닐지언정 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좀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최선의 서비스를, 정치 서비스 아닙니까? 주려고 노력하면은 국민들도 이 정부가 좋겠다, 저 정부가 좋겠다,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혹세무민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재명을 어떤 사탄, 악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한수, 이런,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런 조금 포퓰리즘적인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판단합니다. 예? 그걸 왜 본인께서 그렇게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오히려 그 좀 뭐죠?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돈 한 푼 먹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뭐 그렇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대장동이 알짜배기라는 것은 당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만 때리면 대박 친다라는 게 민간 시행업자들은 다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측근에서도 대장동 개발을 한번 자기가 맡아서 해보려고 뭐죠? 이재명 시장 만나서 로비도 하고 그랬어요. 좌절은 됐지만 그때 당시 이재명은 상당히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도 요것은 내가 일반 민간 사업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는 뭡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공익 사업으로 정말 이건 내가 한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면서 온갖 그 유혹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어디 뇌물 같은 데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재명 대표가 약간 공격적이고 막 약간 조금 자기 감정 조절이 조금 안 되고 약간 충동적이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가 정직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십수년 동안 검증받은 일 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는 건 이건 정적 탄압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간에서는 이재명이가 돈 먹고 온갖 갑질 다 했다 막 이러시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검증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수년 동안 그렇게 이재명을 파헤쳤어도 전혀 그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정부가 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문재인을 조사하십시오. 그 시간에. 네? 문재인은 이미 사자로 따지면 갈퀴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늙은 숫사자라서 그냥 냅둡니까?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더 밝혀주셔야죠. 이렇게 묻혀가는 겁니까? 왜 이재명은 이제 야당의 라이온 킹이어서 그냥 이렇게 조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은 그럴 마음이 없지만 이제 주변 측근들이나 이제 주변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건 제거해야 됩니다. 막 이래서 그냥 그래 죄가 있으면 한번 추궁해 봐라 그러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어떤 야당 탄압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정치 얘기는 서로가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또 이재명을 굉장히 사탄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뭐가 진실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리고 뇌물을 아직은 안 받았지만은 약속을 했고, 또 뭐 변호사비 쌍방울인가 어디서 뭐 대납을 받았다면은 저도 이재명 지지를 뭐 철회하겠습니다. 저 하나가 철회하는 것이 무슨 뭐 큰 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하나의 그 큰 우리 일반인들이 등을 지는 순간 정치인은 사망 선고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한번 최근에 정치적인 이런 뭐 이재명 그 기소이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제 유죄가 뭐 좀 됐다. 그럼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속까지 검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입증이 확실시 되면은요. 검찰이 뭐 뭘 입증하고 있는지, 또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뭐 소설을 쓰고 있는지, 저는 검찰을 알아요. 그들은 가끔 소설을 많이 씁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친다 해놓고 또 떠들었네요. 오늘 또 하수바둑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둑을 통해서 좀 뭐 제 취미생활도 좀 하면서 지금 제가 흙을 잡았는데 백이 아주 몰살을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은 뭐 몰살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이것만 좌변에 있는 이것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죽었어, 백이. 근데 이게 정말 한번 꼭 아셔야 될 게, 자기 약점이 있으면 자기 약점부터 먼저 돌봐야 되는데, 백도 막 흙을 어떻게 막 이거 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수들이 흔히 범하는 게, 자신의 약점은 안 돌보고 상대의 약점만 막 파헤치는 게 대부분의 하수들입니다. 곳으로 갈수록 내 약점을 먼저 지키거든요. 그래서 곳으로 갈수록 바둑이 조금 밋밋해져,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막 하수들의 막 대공격에, 또 저도 하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하거든요. 거기서 삐끗해갖고. 그러면 막 열받고 막 그러죠. 이게 하수인데, 하수들의 저는 막 자기 자신은 안 돌보고 막 무대포로 막 저렇게 두는 저 바둑을 응징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조금 이제 급수를 좀 올릴 수 있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흙이고요. 흙이 뭐 지금 반면으로 114집 유리로 나옵니다. 뭐 백의 입장에서 한 판 지는 거 2판 4판 개판 아닙니까? 뭐 이왕 진 거 뭐 할 수 있어요. 어이구.
제가 흑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천천히. 뭐 고수들은 참 그 초반 포석부터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수 바둑을 쳐보니까 사실 초반 포석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뭐 전술 전략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포석에서 야 여기 중요한 자리, 큰 자리 막 이런 데만 가시면 돼. 그냥. 네, 뭐 초반부터 전술 전략이요 다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뭐 하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뭐 아니 뭐 이런 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기 걸쳤으면은 보통적으로는 뭐 이 협공도 되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지킨다거나 뭐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 협공을 했죠. 협공할 때 이제 저는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걸쳤습니다. 뭐 이건 뭐 대부분 그 정석입니까? 뭐 고수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3-3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막았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뭐 기본 정석은 뭐 이렇게인가 두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흙이 넘어가면 그냥 이걸 뭐 제압을 하든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어찌됐건 뭐 상대는 이렇게 막았고 뭐 그건 뭐 꼭 정석대로 둘 필요는 없어요. 하수에서는 특히 자기가 편한 바둑 두시면 돼. 그냥 아유 나는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가는 것보다 난 이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 그쪽으로 가시면 돼. 별로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뭐 단언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초반 포석이 내가 아무 별로 중요치 않다 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백이 왔을 때 이렇게 갔고 또 백이 여기로 왔어요. 이걸 계속 받아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우변 이쪽이 엄청난 세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놓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벌리고 막 이러다 보고 뭐 백이 뭐 또 한 번 더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쪽으로 갑니까? 갖고 막 이쪽으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우변하고 이 우하에 있는 데가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고수들은 실리 다 땡기고 침투해갖고 이걸 다 삭감을 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좌상은 조금 뭐 알아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냥 우변을 조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여튼 초반 포석이 별로 중요치 않은데 이 포석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죠. 여기서 제가 이걸 또 일일이 받고 있으면은 이 백의 그 뜻은 빼라잖아요. 그 하변 쪽에 있는 이 백의 그 세력을 이 모양을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상에 있는 이 백을 좀 외롭게 하면서 이걸 지금 모양을 깨야 돼요. 그죠? 모양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상의 이 백을 공격을 했지만 잡을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걸.
공격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양을 갖춰 나가야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데로 해서 뭐 침투 수단이 있으니까 일단에 뭐 이런 데 침투하다가 뭐 이게 다 깨지면은 제 흙에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좌상을 좀 지켰고요. 예,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백이 아니 모르겠어요. 백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막고 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갈 때 내려서고 뭐 그러면 뭐 이렇게 가고 이게 뭐 정석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형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흙인데 하변에 지금 백이 집으로 지금 메이드가 안 된 걸로 나와서 제가 30일쯤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하면 저는 내가 느낌상으로는 호각일 수도 있고 제가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받는 건 좀 의외수예요. 그죠?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받았냐 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받았냐 하면 이렇게 뭐 치면은 가고 이렇게 하고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해금 뭐 이쪽으로 가는 건 좀 여기가 잡히니까 아니고 뭐 이걸 때리면 갈 때 따을 때 저는 있고 근데 이게 자체로 샀네. 그래서 이제 백은 열로 벌려버린 거예요. 저는 원래는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뭐 제가 선수가 아니었는데 막아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상변 우상 쪽을 좀 키우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요거 뭐 좌상에 이건 내주더라도 근데 제가 여기서 선수를 못 잡았어요. 저는 선수인지 알고 이렇게 뒀는데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선수가 아니야. 제 생각,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수들 바둑이죠. 그죠? 원래는 제가 백이 뒀던 이 지점을 제가 둘라고 좌상을 내줬는데, 근데 이건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내가 못 찾아가고 좌상을 살려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형세는 제가 이건 느낌상으로 굉장히 손해 본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빨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생각이 있죠. 뭐냐면은 이걸 내주면은 안 되겠다 해서 여기는 지켜야겠다 막 그런 거. 진짜 못 두는 이런 하수바둑을 왜 소개할까? 제가 유튜브로서 관심 좀 받으려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나이에 뭐 관심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첫째는 뭐 별로 일거리도 없고 좀 애로워서 그 다음에 세상하고 별로 교감이 안 되니까 이런 바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있는 뭐 분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가 많고 그러면은 뭐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니까 자기가 구독을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걸로 또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른다고 자기 핸드폰 요금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이 구조가, 유튜브 구조가 내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 내 이 채널에 광고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걸 구독하신 분들은 가끔 짜증이 뭐냐면은 광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독을 했을 때의 어떤 좀 뭐랄까 짜증나, 아이씨 나는 네가 말하는 거나 열심히 듣고 싶은데 여기서 내 광고를 왜 봐야 되니, 뭐 이런 불쾌감, 저항감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이제 안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본인의 뭐 핸드폰 요금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채널은 뭐 광고가 붙지도 않고요. 나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 유튜브 통해 돈 10원도 뭐 못 벌죠, 아직은. 오히려 뭐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 교감하고 싶어서 뭐 이런 거지. 오히려 뭐 제 노동에 비하면은 뭐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빨리 갈게요. 아이고 참. 그래 이제 여기는 이제 건너갔고 저는 그냥 뭐 요것만 좀 잘라 먹을게 하면서 이렇게 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고수들은 또 뭐 충분히 방어를 했을 거예요. 이런 뭐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수들 이렇게 주다 보면 가끔 삐끗해가지고 막 이런 게 다 털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둑도 사주 경계 주변을 잘 살펴야 돼. 예, 보초를 잘 써야 돼. 꼭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 이거 뭐 적군이 지금 뭐 침탈해 오냐 뭐냐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뭐 흙 모양이 훨씬 낫죠. 예. 그렇지만은 백이 믿는 것은 지금 하변의 이 큰 집 모양이거든요. 이 집 모양. 이 집 모양을 어떻게 깨냐가 이제 그 승부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아직 반면으로는 뭐 흙이 좀 12집 유리로 나옵니다만은 이제부터 사실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서로 삐끗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우와 막은 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커지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모르겠어요. 제 하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하변에 있는 이 백의 모양을 얼마나 큰 지우냐. 그리고 이런 데서 내가 들어갔다가 뭐 죽어버리면 이제 바로 게임이 끝나는 이제 그런 바둑이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냥 일단은 전투예요. 전투고 이게 이제 서로가 승부처죠.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놀았던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거죠. 참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가끔은 좀 간땡이가 좀 부어야겠더라고요. 여기서 다행히 이제 제가 그 침투했던 제 흙이 살았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근데 반면으로 흙이 2집 유리밖에 안 나오네. 야, 뭐가 문제였지? 어찌됐건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뭐 우상이든 우하든 자하든
뭐 이런 데서 솔솔하게 자변이든 좀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여기 배 모양만 깨면은 내가 이겼다라고 뒀는데도 지금 형세 분석으로 보면은 제가 반면으로 두 집 유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네 집 반 지고 있는 바둑이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형세 분석을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닌데 전혀 이기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건 아시죠? 마음 같아서는 이거 툭 끊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걸 딱 잡은 것 같잖아.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주변을 백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단수라 있는 순간 바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주변 상황을 끊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는 여기만 끊으면은 뭐 내가 이거 다 잡으면서 이기잖아. 그러지만 자기 약점을 보라 이거야. 그래서 일단에 땄어요. 저 상변 100을 따버렸어. 네? 아시겠죠? 네, 땄고 그리고 이제 100도 거기를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금 두 집이 아니에요. 백이 선수를 둬도 두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선수를 둬도 자 백이 어떻게 선수를 둡니까? 이렇게 선수를 둬도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는 두 집이 아니에요. 한 집이에요. 한 집. 근데 이제 이게 백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집은 나겠죠. 그래서 그 연결을 좀 차단하려고 둔 거예요. 근데 백은 뭐 이때까지도 전혀 위기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전혀 이건 다 살아있다. 이 백이 살아있다. 형세적으로도 지금은 다 요것만 죽은 거로 나오지 살아있는 거로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면은 이건 내가 잡을 수 있지만은 전체는 내가 못 잡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이게 죽은 거로 나오지? 그리고 왜 이건 또 살아있는 거로 나오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백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대마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백이 지금 형세적으로는 반면으로 5집 유리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진바둑이죠. 진바둑인데 백이 아직 전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여기가 지금 애매해갖고 안 건드리고 있는데 백이 먼저 조금 사건을 좀 일으켰어. 그리고 여기서 이기수 두는 순간 게임이 끝났죠. 그죠? 이수로 다음에 백의 응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수로 이제 백이 응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백이 이걸 이서요? 이거 찌르면 이거 완전히 이게 차단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여기까지 다 죽었어요. 이것도 이제 차단되면서 여기도 백이 두 집 모양이 없어요. 네. 뭐 다른 방법 있나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잘리잖아요. 그럼 이건 내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흑인데요. 반면으로 114집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한순간에 이렇게 우리 하수 바둑에서는 근데 정말 고수님들 바둑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더라고. 고수 바둑에서도. 그러니까 이 바둑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막 긴장을 해야 돼요. 뭐 한순간 삐끗하다가는 다 이긴 바둑이 완전히 대참패로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